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제법 비장하지 않나요? 주제가 무거운 거 아니야? 무거운 주제. 한번 다뤘는데 네. 강의 갈 때마다 계속 이제 이 주제가 너무 이슈. 네.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주제가 뭐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팀원. 네. 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내가 모셨던 팀장이 내 팀원이고 이제 내가 팀장이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경우가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네. 한 번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거 한번 조금 더 좀 더 다른 노하우 좀 더 알려드리고 한번 정리하는 느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답으로 딱 정리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꾸 더 맞아요. 예, 어려워요 하는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냥 MZ 세대도 케바케인데 이제 우리가 저는 X세대인데 X세대 윗세대가 무슨 세대세요? X세대 앞이 무슨 세대이셨어요? 그냥 기성세대. 오렌지족이었나? 386, 586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박정희 나보다 나이 많은 팀원, 내가 모시던 팀장인데 내 팀원이야. 이거 근데 잘 안 도와줘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해졌어,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분배가 된 거죠? 네, 정해져 있는데 전에는 법적으로는 한 명만 가도 되는데 이제 두 명이 가야 된대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데 이제 뭐가 이제 하여간 되게 복잡해. 엘리베이터업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모셨던 리더가 이제 자기 선배가 되니까 이제 딱 자기 할 것만 하거나 아니면 약 안 하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선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해 이런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진짜 난감하고 뭐를 마음 알아주기 해도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선배님 하기 싫으신 거죠? 그래,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쵸. 아주 오랫동안 군부를 뗀다 그러잖아요. 군부를 떼듯이 싹 해서 뭔가 좀 한약 다리듯이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맞죠? 그 군불인지 한약 다리는 건지 모르지만 평소에 신뢰를 쌓는 관계가 좋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얘기해도 또 에이 선배님 왜 그러세요 하고 또 이렇게 뭉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가 중요하네. 평소에. 그쵸. 그건 평소 이슈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주제로 우리가 다루고서 그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나이 많은 팀원, 내가 모셨던 팀장인데 나이 팀원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해결할 여지가 사실은 많지 않고 평소에 신뢰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쵸. 자, 그럼 관건은 그거네요. 어떻게 평소에 신뢰를 쌓을 수 있나요? 술을 많이 사주면 되죠. 술 좋아하는 선배한테 술 많이 사주는 거. 또 안 싫어하는 사람? 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담배 사줘야 되나? 피 챙겨야 되고. 근데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유교사변 때 중공군들이 미군 포로들한테 세뇌 시킬 때 커피, 담배, 사탕으로 세뇌시켰대요. 그래요? 전기 고문 시킨 게 아니라 쓱 가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공산주의가 뭐가 나빠? 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리고 유교사변 끝났는데 미국 돌아가 그랬더니 안 돌아간 미군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 네. 세뇌, 브레인워시,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선배랑 이제 술자리 자주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이제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정치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로 신뢰를 쌓는 방법은 뭐 그냥 술을 이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술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신뢰를 쌓냐 이게 사실은 그 선배 팀원의 입장 나이 많은 팀원의 누구 그렇지만 나이 적은 팀원도 사실 결국은 신뢰 이슈죠. 그렇죠. 나이 적은 팀원도 사실은 평소에 신뢰 쌓는 게 중요하죠, 사실. 그래야지 뭐 이거 꼭 제가 해야 돼요. 그럼 야 시끄럽다. 내가 오죽하면 너 시켰냐 해도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관계가 이게 되게 약간 긴장돼 있고 이렇게 서로 이런 상황일 때 막 그렇게 딱 나오면 이제 완전히 얼음 되는 거죠, 팀장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처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술을 자주
사주는 것도 좋은데 술을 아까 때는 술을 약간 얻어먹으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술 얘기가 너무 셌나 보네요. 어째 신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신뢰를 받으면 팀장이 신뢰를 받으면 팀원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매니저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매니저하기 되게 쉽고 그가 나를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가 나를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 내가 그를 신뢰하는 거죠.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가 나를 신뢰하게 하려면 내가 그를 신뢰해야 된다. 그렇죠. 신뢰를 받는 방법이 우리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신뢰를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이럴 때 거지같이 구걸할 것인지 깡패같이 너 날 신뢰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깡패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거지같이 하는 거는 나 좀 믿어줘 좀 제발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이제 거지같이 하는 거죠. 깡패같이는. 네. 깡패같이는 날 너 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이제 뭔가 힘을 보여주고 이래도 안 믿어? 또 실력을 보여주고 이래도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깡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력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게 신뢰를 얻기 위한 거는 이게 이제 깡패 같은 행패인 거, 그 행태인 거죠. 거지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죠. 이게 그를 신뢰함으로써 그가 날 신뢰하게 하는 것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다 하실 것 같은데 구독자들 또 남관이 표 또 나왔다 이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어줄 때 그들이 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가 날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그를 믿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보다도 전 더 정확한 표현은 나의 신뢰를 표현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믿는다라기보다는 믿는 건 당연히 나의 신뢰를 표현한다. 네, 내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가 저 사람이 날 신뢰하는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상 현장에 있을 때 먹힌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뭘 써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 신뢰 표현에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나 그 사람 믿어요. 아니면 난 못 믿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신뢰 표현이 되는 거. 근데 신뢰 표현이라는 게 당신 믿어요라는 얘기를 맨날 달고 살지 못하고 믿어요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그를 믿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뭔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잘 관찰하고 어떤 게 나왔을 때 선배님 이런 거 보면 참 배려심 많으세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창의적이세요. 뭐 이런 거 보면 이러세요라고 늘 달고 살 수 있는 정도가 하나씩 올 때마다 신뢰가 하나씩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런 거. 실제로 이런 칭찬 인정은요 부작용이 좀 적어요. 이렇게 조그만 것처럼 너희 좀 약 파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알면서도 그냥 자식 이렇게 좋아하죠. 네, 지금 슬쩍 넘어갔는데 사실 이제 신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칭찬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 인정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성품 같은 거 같이 해주고 사실 성품을 같이 얘기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정말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빠르게 하셨어요? 라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한 거는 잘하시는데 이제 잘 보이면 그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한 행동을 봤을 때 이런 거 보면 정말 되게 적극적이고 이러신 분이세요 라고 사람 인정까지 넘어가는 훈련들 그게 훈련 포인트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성품 같으세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행동을 미리 준비하셨네요 보면 되게 보면 참 준비성도 있으시고 모든 면에 되게 성실하세요 라는 말까지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는 게 그를 더 깊게 인정해주는 그 방법인 거죠. 우리 훈련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나보다 경력도 많고 나이가 많은 팀원이 있었다면 그분과 이제 술 마시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인정해주기. 인정의 방법은 사실 얘기해주고 성품까지 같이 얘기해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경험들이 그쵸.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이런 일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요.
이제 선배들이니까 좀 덜 귀찮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또 괜히 머리 아프게 하고 또 혹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려운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다른 밑에 직원이 같이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상대방을 내가 도와줘서 그가 도움 받는 사람 만들 것인지 내가 도움을 받아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 만들 것인지 보통 사람들 어느 걸 더 좋아하죠? 나 도와주는 걸 좋아하죠. 그죠? 네가 나 도와주면 더 그렇죠. 좋아하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 자꾸 호의를 이렇게 도와주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나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잘 됐어요 했을 때 그 느낌은 나의 스폰서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나를 지지한 사람 만들거나 그가 더 이렇게 괜찮은 존재감을 존재감. 그렇죠. 네, 존재감을 주는 거죠. 어려운 일 있을 때 먼저 그냥 진심으로 가서 묻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자꾸 상의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일이 나오면 이 상황이 다 알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기 어렵죠.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꾸 상의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 같은 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문제 터지면 오면 평상시에는 뭐 아무도 안 하더니 일생이지 나한테 오냐 이런 느낌이 있을 거니까 자주 여러 번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그게요. 이제 나보다 선배인 팀원도 마찬가지고요. 상사 관리라는 표현을 쓰자면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가 가서 조언 얻는 거예요. 아씨, 우리 지금 마누라가 갑자기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 뭐 상무님 그러면은 한 수 쫙 가르쳐주면서 이제 앉아봐. 뭐 실제로 나 답답할 때 답답한 거 상의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개인적인 면에서도 스폰서십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키워준 애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선배인 팀원도 내가 우리 윤 팀장이 내가 키워주는 사람이야라는 느낌을 가지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바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슈가 해결이 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거 어떤 선배님이 도움이 주셔서 잘 해결됐어요라고 좀 공개적으로 또 오픈하면 그것도 멋지겠네. 알겠습니다. 한번 중간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같이 술 많이 마시기. 이거 좀 빼줘. 두 번째 인정 칭찬하기인데 인정하기는 사실이랑 성품까지 같이 하기. 세 번째는 자주 가서 상의하고 의견 묻고. 네 번째는 그걸 잘 해결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됐어요라고 얘기해 주기. 거기도 이제 거꾸로 네 번째, 이게 첫 번째를 바꿀 수 있겠다. 자꾸 팀장의 입장에서 술 사주겠다면요, 팀장 역할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는 선배 팀원이면 또 선배 역할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팀장의 직을 내려놓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술 어떤 데 사줘야 되고 어떤 데 사줘야 되고 어떤 데 얻어먹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비율로 어떻게 몇 대 몇을 해야 돼? 그건 알았어. 두 많은 선배면 여러 번 부탁하고 조금 뭐 좀 이슈가 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사주고.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제 아는 분은 선배 자기가 모셨던 팀장님을 이렇게 팀원으로 뒀는데 무슨 스킬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신뢰를 쌓냐면 부모님 안부를 이렇게 자주 물어봐 주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면 팀장 되셨으면 사실 이제 부모님 건강이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자주 물어봐주고 또 자녀 이름도 자주 불러주고. 네네. 뭐 용훈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죠?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안 녹는 사람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족 그리고 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옥수수 막 이렇게 쪄가지고 선배님 생각났어. 몰래 드리는 거예요. 한 개? 너나 먹어라.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미세하게 작은 리더십 세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밑에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더라도 선배한테는 이렇게 좀 약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리더들도
자주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똑같죠. 관심 맞아요. 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럼 잘 도움이 되겠죠. 술 마시면서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 질문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선배는 일하면서 쭉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네네. 뭐 이러니까 막 그때 되게 그렇게 또 듣기 쓰면서 또 선배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뭐 선배가 모셨던 상사 중에 누가 가장 존경스러워? 뭐 이런 주제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주제는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자랑하게 하라. 자랑하게 하라. 본인 스스로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옛날 이랬어. 옛날 얘기 좀 하게 만드는 거죠. 옛날 얘기 한다고 그때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그때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하셨어요? 그때 회사 들어오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막 이제 그런 자랑하게 하고 호기심을 붙여서 이렇게 더 자랑하게 하고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자랑하는 기분에 들떠서 이제 옛날에 내가 들어올 때는 정말 이런 꿈이 있었지라는 얘기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다이렉트 하는 것보다 어쨌든 더 많이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자랑하게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더 심화질문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나보다 나이 많은 팀원 혹은 내가 모시는 팀장이 나이 팀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술을 많이 사주고 많이 얻어먹고. 그거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사실은 사주려고만 하지 팀장 역할을 하려고만 하지 술 좀 사주세요. 이것도 이제 그분의 재력 상태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많이 해주시는 인정은 사실 플러스 성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 자주 가서 상의하고 묻고 도움 요청해라. 네. 그리고 뭐 자녀의 안부를 묻거나 부모의 안부를 묻거나 뭐 특별한 날에 몰래 아주 작은 거 챙겨주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로 하여금 더 자랑하게 하고 더 많이 하게 하기. 그쵸.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처방하지 말고 예방하라. 왜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보면 그 왜 감정 계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신뢰를 쌓는 그 계좌가 그쵸.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 꺼내서 쓰고 이제 이런 거니까 평상시에 처방하지 말고 예방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윤수환이었습니다. 네, 남관이었습니다.